나는 76세에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6살이 된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한 그 말, 정말 진심이었어요. 7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정말로 미워했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젊었을 때 꽤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직원도 여러 명 두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바빴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을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도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이 크면서는 더더욱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졌고요. 그래도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잘 벌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사업도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10년 전에 완전히 정리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힘든 건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떠난 거였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3개월 있다가 그만.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없어지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이들한테 연락해봤지만 다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고 딸은 시댁 일로 바쁘고 명절이나 생일 때나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다 친하게 지내는데 저는 혼자서 구석에 앉아 있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간식을 좀 사가지고 갔어요. 별거 아닌 거였어요. 마트에서 산 과자 몇 봉지. 그런데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어머 고맙습니다 하면서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간식을 사가지고 가서 나눠드리고 그러면서 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으로 아내 없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김만식이라는 저보다 2살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만식이 어르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보다 훨씬 많은 간식을 가져오시더라고요. 비싼 과일이며 떡이며 한 번 올 때마다 몇만 원어치씩 사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상한 건 만식이 어르신이 저한테만큼은 정말 차갑게 대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는 웃으면서 친근하게 대하는데 저만 보면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이 들어서야 처음 만난 사이니까 어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로당에서 화투 칠 때도 제가 끼려고 하면 나는 그만할래 하시고 일어나시고 제가 하는 얘기에는 대답도 안 하시고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로당에 봉사활동 오시는 젊은 처자가 있었거든요. 그 처자 이름은 수정이라고 했는데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한 달에 2~3번씩 오셔서 어르신들 말벗도 해드리고 간단한 청소도 해주시고 그런데 유독 저를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혈압약 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친손녀 같았어요. 제가 혼자 사는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 밑반찬 좀 만들어 드릴까요? 하기도 하고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가 없어진 후로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경로당 가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수정이가 올 때면 제가 미리 준비해서 간식도 더 좋은 걸로 사가지고 가고 수정아 이거 먹어봐 하면서 권하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아이고 할아버지 수정이한테만 잘하네 하면서 농담 삼아 말씀하시곤 했어요. 저도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수정이가 저를 특별하게 생각해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깜짝 놀랄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가 만식이 어르신과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뽀뽀까지 하면서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하면서 다시 봤는데 정말이더라고요. 수정이가 만식이 어르신 볼에 뽀뽀를 하고 안기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수정이가 저만 특별하게 대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만식이 어르신과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정말 복잡해졌어요. 질투심도 났고 억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속은 기분이었어요. 수정이가 저를 챙겨준 건 그냥 봉사활동의 일부였을 뿐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만식이 어르신에 대한 감정도 더 나빠졌어요. 원래도 저한테 차갑게 대했는데 이제는 그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혹시 수정이가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걸 질투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기분을 토로할 수라도 있을 텐데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더 힘들었어요. 며칠 후 경로당에 갔을 때도 수정이를 보는 게 어색했어요. 평소처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시큰둥하게 대답하게 되고 그런데 만식의 어르신은 더 당당해진 것 같았어요. 수정이 옆에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복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만식의 어르신의 인기를 떨어뜨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린애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기회는 금방 왔어요. 어느 날 만식의 어르신이 경로당에 안 왔을 때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하다가 슬쩍 말을 꺼내봤어요. 만식이 형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면서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야? 하니까 글쎄요. 수정이한테 너무 들러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어르신들도 맞아 하시면서 동조하시더라고요. 나도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젊은 여자한테 저렇게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식으로요. 한번 시작되니까 계속 이어졌어요. 만식이가 수정이 올 때만 부산스럽게 굴어 평소에는 그렇게 간식도 안 사오다가 수정이 올 때만 좋은 걸 가져와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사실 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만식이 어르신이 수정이한테 특별히 잘해주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잖아요. 뽀뽀하는 것까지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괜히 말했다가 수정이까지 곤란해질까 봐서요.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이 알아서 상상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만식이 어르신이 뭘 해도 다른 어르신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더라고요. 간식을 가져와도 또 가져왔네 하는 식으로 시큰둥하게 반응하시고 만식이 어르신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예전만큼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가끔 제 쪽을 힐끗힐끗 보시는데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드디어 만식이 어르신도 소외감을 느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찜찜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나오는데 만식이 어르신이 저를 따라왔어요. 잠깐만 하시면서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만식이 어르신이 정말 화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수정이한테 뽀뽀한 게 무슨 잘못이냐? 내 딸이랑 뽀뽀하는 게 뭐가 나빠?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수정이가 만식 어르신의 딸이라니? 수정이한테 들었다. 봉사활동 갈 때마다 너가 그 애한테 치근덕댄 거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시면서 갑자기 저를 밀쳤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대로 넘어졌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바라봐. 만식이 형님이 할아버지를 밀쳤어. 어디서 나타났는지 다른 어르신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만식이 어르신 편을 드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럴 만도 하지 자기 딸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딸이라고요? 수정이가 만식이 어르신의 딸이었다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수정이는
분명히 저한테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수정이는 하고 변명해 봤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그렇게 해놓고 뭔 소리야 나이 들어서 철없이 굴지 말어 이런 말들만 들렸어요. 만식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에는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들이 완전히 만식이 편을 들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에워싸고 밀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늙은이는 경로당에 오면 안 돼. 젊은 여자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한 분이 저를 밀치시더니 다른 분들도 따라서 밀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닥에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누군가 제 등을 발로 밟았어요. 어르신들, 제발 하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동년배 어르신들한테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경로당 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아들이었거든요.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그 아들이 하필이면 그 순간에 아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더니 정말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어르신들을 밀치고 들어와서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다니.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이 나타나니까 당황스러우셨나 봐요. 만식이가 그제서야 나서더라고요. 아들분,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우리 딸한테 좀 그런 식으로 하셔서. 아들이 저를 보더니 물어봤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없었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날 아들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가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고요. 집에 도착해서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은 없었던 거죠? 정말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수정이를 친손녀같이 생각했을 뿐이야.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내일 제가 경로당에 가볼게요. 다음날 아들이 경로당에 삼계탕을 20마리나 사가지고 갔어요. 어르신들한테 어제는 시끄럽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들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아니었어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까 속마음은 달랐어요. 이제 저 할아버지랑은 엮이기 싫다 그런 눈빛이었어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속으로는 저를 귀찮아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들의 돈이 헛되게 쓰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들이 가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좀 더 조심하세요.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마시고요.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아들조차 저를 완전히 믿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경로당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만식이었어요.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자. 야, 박철수.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성까지 정확하게요. 뭐라고 하셨어요? 박철수. 맞지? 영고등학교 2학년 3반.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제 이름과 학교를 알고 있는 거죠? 혹시 만식이 너 김만식이냐? 그래, 맞아. 이제 기억나나? 50년이 넘은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집도 부자였던 김만식. 그리고 매일 저를 괴롭혔던 내가 그때 그 김만식이었구나. 맞아. 그때 생각난다.
너의 찌질한 모습 말이야. 만식이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가 사업가로 성공했을 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야, 근데 신기하네. 내가 사업해서 돈 좀 벌었다던데? 그래, 나름대로 성공했었어. 하지만 그때는 나타나지 않더라. 내가 너 찾으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 그 말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만식이가 저를 찾았다고요? 사실 네가 잘 나갈 때 한번 만나려고 했어. 그런데 너무 바빠 보이더라. 비서가 약속 잡기도 어렵다고 하고. 그럼 왜 지금에서야? 지금은 딱 좋잖아. 너도 늙고 힘도 없고 혼자 외롭게 사는 거 보니까 딱 예전 같더라.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잘 나갈 때는 피하고 힘이 빠지고 외로워진 지금에서야 나타나서 다시 괴롭히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너 그때 왜 나를 괴롭혔어? 왜긴 재미있었으니까. 내가 얻어맞으면서도 대들지 못하는 게 정말 웃겼거든. 만식이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고등학교 시절의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매일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때리던 만식이 제가 용돈을 가져오면 야, 돈 내놔 하면서 모조리 빼앗아 갔어요. 그 돈을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거였어요. 더 끔찍했던 건 제가 돈이 없는 날이었어요. 그런 날이면 만식이가 제 도시락을 빼앗아 갔거든요. 야, 오늘은 뭐 가져왔나? 하면서 도시락을 열어보고는 에이, 맛없겠네 하고 비웃었어요. 그러고는 한두 숟가락 먹어보더니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먹으려고 빼앗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괴롭히는 게 재미있었던 거죠. 제가 도시락을 빼앗기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던 거예요. 그런 날이면 저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숨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웠어요. 차가운 수돗물을 배가 부를 때까지 마셔야 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복수하겠다 그런 생각만 했어요. 집에서 도시락 싸주신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요. 도시락 맛있게 먹었니? 하고 물으시면 네, 잘 먹었어요 하고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런 날들이 1년 넘게 계속되었어요. 매일매일 만식이 얼굴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워서요.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예측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떤 날은 제가 새 신발을 신고 갔다가 만식이가 야, 그거 얼마 주고 샀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그 신발에 뜨거운 물을 부어버렸어요. 그냥 재미 삼아서요. 또 어떤 날은 제가 숙제를 열심히 해갔는데 만식이가 그걸 빼앗아서 자기 이름을 써서 제출했어요. 저는 선생님께 혼나야 했고요. 그런 일들을 50년이 넘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때 굴욕감과 분노가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대학에 가서도 남들이 놀 때 저는 공부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남들이 쉴 때 저는 일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만식이 그 자식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제가 우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식아, 이제 내가 당해볼 차례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회사가 점점 커져가면서 가끔 만식이 생각이 났어요. 그 자식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알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성공한 후에는 동창회도 나가보고 옛 친구들도 만나봤어요. 혹시 만식이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도 만식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만식이가 저를 찾으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너무 바빴던 건지 아니면 일부러 피한 건지 결국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늙고 약해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원통했어요. 제가 한창 잘 나가던 그때 직원 수십 명을 거느리고
큰 사업을 하던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으면서 왜 하필 지금인가요?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연락 안 하고 경로당에서나 시간을 보내는 이런 초라한 모습일 때 나타나서 다시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네. 아직도 내 앞에서는 쫄아들잖아. 만식이가 저를 보면서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뺨을 때렸어요. 그 말을 남기고 만식이는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뺨을 만지고 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쑥덕쑥덕 거리면서 저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보셨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76살 된 제 얼굴에 빨간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50년 전에도 똑같은 자국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화가 났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분했는지 그런 감정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도 똑같은 일을 당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가난하고 약해서 당했다면 이제는 늙고 외로워서 당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경로당에 가지 않았어요. 어르신들 얼굴 보기가 싫었거든요. 집에만 있으니까 더 외로워졌지만 그래도 모욕당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수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왜 경로당에 안 오세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수정이를 보는 게 어색했어요. 만식이의 딸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몸이 좀 아파서 하고 둘러댔는데 수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만식 할아버지한테 실례를 했나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식이가 수정이한테 뭐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별일 아니었어. 했는데 수정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다른 어르신들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관심을 보여주신다고. 그 말에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수정아. 나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너를 친손녀처럼 생각했을 뿐이야. 수정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수정이는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수정이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만식이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돈을 빌려주셨거든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만식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듯이 떨리는 마음에 물었어요. 수정아, 혹시 만식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신 거니? 네? 무슨 말씀이시죠? 만식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라니. 만식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아니셔요. 저희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주신 분이시죠. 수정이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자만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자가 불어나면서 이제는 원금의 몇 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네, 만식이 할아버지가 돈을 못 갚으면 제가 대신 일을 해서 갚으라고. 그래서 봉사활동도 하고 다른 일들도 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고리 대금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더 심해졌어요. 어떻게 심해졌다는 거야? 수정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만식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상한 요구를 해요. 돈을 갚는 대신에 다른 걸 하라고. 점점 심각한 얘기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수정이의 표정도 많이 어두워졌고요. 손을 이상한 데 대기도 하고 안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하면 빚을 조금씩 줄여주겠다고 해요. 뭐라고? 그리고 제가 결혼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예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해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만식이와 수정이의 관계, 그리고 만식이가 수정이를 딸이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수정이는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키운 돈이라고 하시면서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결혼도 하지 말고 집에서 나가지도 말라고 하세요. 그런 말을 채권자가 채무자 딸한테 한다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고리 대금업도 나쁜 건데 그걸 핑계로 성희롱까지 한다니. 그것뿐만 아니라 만식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수정이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하지만 그 표정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수정아, 혹시 내 만식이 할아버지가 저를 이상하게 봐요. 채무자 딸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만식이 그 자식이 고리 대금업도 모자라서 그런 짓까지 하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만식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상한 얘기하시고 손도 대시려고 하고 수정이가 울먹이면서 말하는데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정아, 그런 일은 참으면 안 돼. 신고를 해야 해. 하지만 저희 아버지 빚 때문에 그리고 만식이 할아버지가 화나면 정말 무서워요. 이자를 더 올린다고 협박하시거든요. 수정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만식이한테 괴롭힘 당했을 때 저도 똑같이 무서웠거든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냥 참고 견뎌야 했고.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였어요. 수정이는 제가 지켜줄 수 있었거든요. 수정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할아버지가요? 그래. 내가 경로당에서 이 일을 알려줄게. 만식이 그 자식이 고리 대금업을 하면서 내게 그런 짓을 한다는 걸. 수정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안 돼요, 할아버지. 괜히 할아버지만 더 곤란해지실 거예요. 아냐. 이번에는 내가 참지 않을 거야. 50년 전에도 그때도 참아서 이 꼴이 된 거야.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수정이 얘기를 들으니까 만식이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거든요. 어린 시절에 저를 괴롭혔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미웠는데 이제는 자기 딸뻘에 착한 처자까지 괴롭히고 있다니. 다음날 경로당에 갔어요. 며칠 만에 가는 거라 어르신들이 어디 아팠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면서 기회를 노렸어요. 만식이는 그날도 와 있었어요. 평소처럼 비싼 과일을 가져와서 어르신들한테 나눠주고 있었어요. 모두들 축제 분위기를 내면서 좋아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만식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저는 다른 어르신들한테 말을 꺼냈어요. 여러분, 저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다들 저를 보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창피를 당한 일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만식이 형님이 고리 대금업을 하면서 젊은 여자를 성희롱하고 있어요. 뭐라고?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수정이한테 들은 얘기를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물론 수정이가 직접 말한 건 비밀로 하고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수정이 그 아가씨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주고는 갚지 못하니까 딸로 대신 갚으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이상한 요구를 한다고. 어르신들이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설마 그런 일이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수정이가 직접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때 만식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어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라고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그 후로 며칠 더 지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르신들이 만식이를 보는 시선이 정말 차가워졌거든요. 누군가 구청에 신고까지 했나 봐요. 어느 날 경로당에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고리 대금업 신고가 들어왔다고. 조사를 하러 온 거였어요. 만식이 얼굴이 새하얘졌더라고요. 김만식 씨 맞으신가요? 고리 대금업 및 성희롱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만식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독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50년 만에
드디어 복수를 한 기분이었거든요. 이건 누가 신고한 거냐? 공무원이 익명 신고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만식이는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50년 전부터 변한 게 없구나 하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찌질한 건 여전하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도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어린애가 아니었거든요. 만식아, 저도 처음으로 반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당하는 차례야. 만식이가 화를 내며 저한테 달려들려고 했지만 공무원들이 말렸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끌려갔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그럴까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역시 그랬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 수정이가 찾아왔어요. 눈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만식이 할아버지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다행이구나. 이제 좀 편해지겠네. 네, 아버지 빚도 사실은 불법이었대요.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히려 만식이 할아버지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시원했어요. 드디어 만식이 그 자식이 벌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봉사활동 계속해도 될까요?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이지. 수정아, 이제는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그 후로 경로당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만식이가 없어지니까 어르신들도 더 편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요. 수정이는 예전보다 더 밝아져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이제는 진짜로 자유롭게 웃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1년 만에 아들이 경로당에 찾아왔어요. 만식이 사건을 들었나 봐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갑자기? 경로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들한테 모든 걸 얘기해 줬어요. 만식이와의 과거부터 수정이 일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으셨구나. 전혀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래도 제가 더 자주 와서 돌봐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그날 아들이 경로당에 삼계탕을 사가지고 왔어요. 어르신들한테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들이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가 정말 용감한 일을 하셨어요 하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도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하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아들한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내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털어놨어요. 아들도 아버지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하고 약속했어요. 며칠 후 수정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남자친구랑 같이 왔더라고요. 할아버지, 제 남자친구예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아이고, 정말 축하해. 젊은 남자가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수정이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수정이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났어요. 만식이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고리대금업에 성희롱까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꽤 오랜 기간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복수에 성공했다는 기분이 좋았어요. 50년 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한이 풀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들이 생겼어요. 만식이를 미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자업자득이긴 하지만요.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복수라는 건 생각만큼 시원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진짜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거더라고요. 수정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아들이 더 자주 찾아와 줄 때, 어르신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줄 때, 그럴 때가 진짜 행복했어요. 복수는 그냥 과거의 상처를 정리하는 과정이었을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어요. 경로당에서 이제는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만식이라는 그림자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다른 어르신들과도 더 친해졌고요. 어떤 분은 할아버지 정말 용감하셨어요. 나였으면 그냥 참고 살았을 거예요 하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수정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끔 경로당에 들러서 근황을 전해주곤 했어요. 정말 밝아진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약속을 지켜서 한 달에 2번은 꼭 찾아왔어요. 같이 밥도 먹고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마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고맙다, 아들아. 그런 대화를 할 때마다 아내가 없는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과 가끔 여행도 갔어요. 가까운 산이나 공원 같은 곳으로요. 그런 곳에서 함께 도시락 먹고 옛날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참 좋았어요. 만식이 사건 이후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서 어르신들이 더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나쁜 사람을 물리쳐줬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극적인 일을 겪을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만식이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수정이를 괴롭힌 일까지 겹치면서 복수심에 불타올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만식이를 좋아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수정이는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정말 예쁜 신부였어요. 결혼식에 저도 초대받아서 갔는데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안부 인사를 받아요.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아이가 생기면 꼭 보여드릴게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해요. 가끔은 아버지 오늘 저녁에 같이 드실래요? 하고 연락이 오기도 해요. 그런 날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혼자 먹는 밥보다 함께 먹는 밥이 훨씬 맛있거든요. 경로당 생활도 정말 만족스러워요. 이제는 진짜로 제2의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 아프면 병문안도 가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가끔 새로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제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맞서 싸우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맞아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76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수정이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났고 아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고 경로당에서 진짜 가족 같은 분들도 만났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게 가장 뿌듯해요. 어린 시절에는 만식이한테 당하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맞서 싸웠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기력해질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몸은 늙었을지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의 저는 정말 평안해요. 복수심도, 외로움도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견딜 수 있을 만큼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아들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런 일들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행복은 복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에서 온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